안녕하세요. 대개 이황 선생님과 떠나는 중화탕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인데요. 몸이 아플 때 우리가 탕약을 예전에 달여 먹었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을 다스리고 건강을 지키는 그 30가지 탕약, 즉 중화탕 30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30가지 탕약 중에 오늘은 어떤 탕약을 여러분들께 소개할까요?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이 중화탕 30가지 카드를 나누어 드리고 직접 한 장 한 장 뽑아가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 30장 중에 한 장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 카드는 바로 이 카드입니다. 행방편. 필요한 방법을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방법이 제대로 된 방법인지 알고 하면 좋습니다. 오늘 제가 태계 이황 선생님 이야기를 할 겸 또 당시에 그 시대에 살았던 또 한 명의 위인이 있죠. 태계 이황 선생님이 1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인물이라면 이 인물은 100원짜리 동전에 있는 인물입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물론 활동 시기가 완전 겹쳐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대를 살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이순신 장군의 그 이야기를 제가 보다가 어느 부분이냐면 이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 불멸의 이순신이 대하 드라마거든요. 굉장히 길거든요. 이걸 제가 중간중간마다 보면서 너무 와닿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에 몇 번 싸워서 몇 번 이긴지 아십니까? 바로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숫자, 즉 5대5로 병력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길 확률은 몇 분의 몇이다? 반반이죠. 동일한 숫자와 전쟁을 해서 붙었을 때도 반반의 확률로 이겼는데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23전 23승, 즉 100%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행방편을 잘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다가 당시의 임금이었던 손조가 이순신 장군에게 첩보를 듣고 그 적에게서 나온 첩보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어명을 내립니다. 부산포로 나가서 싸우라 라고 어명을 내렸는데 이순신 장군은 이 어명에 따라야 되잖아요. 충신이라면.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이 틀렸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았대요. 특히 그 적에게서 나온 정보라서 100% 정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격군이 노져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부산포까지 가서 중간에 매복 만날 수도 있고 지친 상태에서 싸웠을 때는 이길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선조에게 다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서 두루마기를 써서 보내죠. 답장을 합니다. 이렇게 적죠. 전하, 저는 이기는 싸움만 출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척의 배도 적에게 내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명입니다. 임금의 어명을 거역하면 뭡니까? 사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방법으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화난 선조는 이제 이순신 장군을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공이 워낙 좋으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백의종군이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그 삼도수군 통제사가 원균 장군에게 넘어갔고 원균 장군도 안 나가려고 우여곡절 끝에 해가지고 결국 나갔다가 중간에 매복을 만나서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합니다. 당시까지 휴전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굉장히 증축을 많이 했었는데 약 120척 있던 그 배를 다 거북선까지 다 박살이 나고 결국은 12척이 도망가서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다시 복직을 하셔서 명량이 일어나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다 이겼는지는 아까 마지막에 두루마기에 썼던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기는 싸움만 출정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기는 싸움만 출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기는 시간에 싸워야 됩니다. 내가 유리할 때, 물때가 유리할 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왜 적이 바보입니까? 거기에 그냥 들어오게? 그러면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유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정보도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모든 그 방편들을 쭉 나열해 놓고 이걸 하나하나씩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역으로 해서 계속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격군 훈련 몇 시간, 포 훈련 몇 시간, 건조 몇 시간,
이런 식으로 그걸 배분해서 모두 다 해냅니다. 손자병법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승병은, 즉 이기는 병사는, 승병은 선승 이후 구전, 이긴 다음에 싸운대요. 패병은, 패하는 병사는 선전 이후 구승, 그 전장에 먼저 나가서 싸운대요. 약간 원균 장군이 전장에 일단 뛰어들고 나서 그때 어떻게 이길지 생각을 하니까 너무 늦다라는 거죠. 방편이 너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이긴 다음에 방편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전쟁을 그제서야 나선대요. 이긴 다음에 싸운다. 제가 이걸 4글자로 줄여드리겠습니다. 선승구전, 이 4글자를 기억하십시오. 바로 행방편의 핵심은 선승구전, 이긴 다음에 싸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보면 서울대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니까 계획을, 서울대를 입학을 목표로 해놓고 선승한 다음에 쭉 해서 뭐 하루에 얼마 시간은 이것들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계획쟁이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공부 못했던, 전 옛날에 못했어요. 못했던 저 같은 사람은 일단 계획 없고 그냥 무작정 시험 되면 그때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했나 봐요. 근데 저도 이게 나중에 깨닫고 이 행방편대로 합니다. 그러면 또 대표적인 한 명의 예가 있는데요. 아놀드 슈왈제네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놀드라고 제가 줄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아놀드는요, 어린 시절 그 자기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고 싶었대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려면 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긴 다음에 싸우는 거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려니까 자기가 유명한 가문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니 유명한 가문이랑 결혼하면 되겠네. 그럼 유명한 가문이랑 어떻게 하면 결혼하지? 내가 유명해지면 되겠네. 그럼 난 뭘로 유명해지지? 난 영화배우가 되면 좋겠는데? 난 영화배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영화배우가 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오스트리아 출신이라서 말에서 액센트가 미국이랑 좀 달랐대요. 그럼 나는 몸으로 하는 액션 배우가 돼야 되겠다. 액션 배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몸이 좋아야 되니까 하루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5시간 한다. 그렇게 하루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5시간씩 하는 방법을 찾아서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보디빌더 대회에 나가서 상을 다 휩쓸어 옵니다. 이 내역을 바탕으로 영화계로 진출했는데요. 그 영화 중에 하나가 대박이 납니다. 바로 터미네이터 2. 이 영화에 보시면 이 아놀드가 말을 별로 안 합니다. 계속 뛰어다니고 총 쏘고 마지막에 한마디 하고 끝내죠. I will be back. 끝.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까? 이때쯤 만났던 여자친구가 바로 마리아 슈라이버라는 아나운서의 여자친구였는데요. 이분 알고 봤더니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였습니다. 이제 정치 가문까지 어떻게 보면 알게 되었죠. 이래서 결국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재선까지 해서 8년 동안 합니다. 이게 바로 행방편이었습니다. 즉 이긴 다음에 싸운다. 저도 예전에 2009년이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저 이렇게 될 거라고 제 모습을 먼저 이겨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2025년에는 기업 강의를 좀 많이 하면서 이렇게 될 거다. 그럼 그전에는요. 지금 현재는 2022년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2009년도 당시에 예전 거 편집 안 하고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전 2030년에 20년 뒤에 나 이렇게 이길 거고, 그럼 이전에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금액까지 다 적어놨네요. 이렇게 실제로 다 해서 지금 쭉 했죠. 블로그에 매번 쓴다 막 그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2009년도 당시에 저희 집이었습니다. 저희 집 좀 이거 보세요. 곰팡이도 막 피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리고 2009년도에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2020 몇 년인가요? 네. 아니 몇 년 15년 20년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이게 이긴 다음에 싸우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3,950개의 글을 적었고요. 이 3,950개의 글을 바탕으로 제가 전국구 강사에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됐고, 이번 달에만 해도 강의를 30개를 했습니다. 진짜 전국구 강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책을 12권을 쓴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계속 꾸준히 썼습니다. 물론 운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12권의 책을 쓴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방법을 제대로 알고 행동을 해보니 확실하게 되더라고요. 행방편을 잘 하십시오. 그 행방편에 오늘 4글자를 알려드렸습니다. 선승구전, 이긴 다음에 싸운다. 여러분들도 2023년
이긴 다음에 싸우는 행방편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30장 중에 늘 필요한 카드는 바로 이 카드죠. 무성실.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여러분들이 성실히 행해 보십시오. 행하다 보면 작은 일부터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할 거고요. 그게 모이면 평범함이 비범함으로 바뀔 거라고 저 또한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중화탕 30가지 중에 오늘은 행방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으로 갈 수 있는 행방편 꼭 찾으셔서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을 응원하는 드림코치 이창현이었습니다.